우선 좀 인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펜앤마이크에 출연한 게 지난 1월 12일이었는데 정확히 5개월 만에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총선 승리를 일궈내지 못하고 저희가 참패하게 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이 대한민국 다시 회복시키고 저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제가 이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위원회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로 좀 아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4.10 기준으로 하면 지금 2달하고 한 열흘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한 70일, 72, 3일 정도 되나요? 좀 넘었는데 그간 낙선한 이후에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한마디로 그 반성과 성찰, 예. 그리고 분석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한 원인은 우리 우군 세력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그 점이 상당히 뼈아픈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심과 의심을 우리 스스로 상실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제 군 출신들이 많이 살고요. 또 의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상병 사건 그리고 또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군심이 많이 떠나갔다. 그 점이 굉장히 뼈아팠고요. 네.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는 역시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사들의 민심. 물론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이 의료 대란을 꼭 그렇게 발생시켜야 했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의구심이 들면서 선거 전에 의사 세력들의 민심 이반 현상이 상당했다. 따라서 그 점이 결국 우리 선거를 참패로 이끄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엔 예민한 문제를 되도록 발생시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그죠. 악재를 만들면 안 되죠. 예, 네. 그러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좀 최근 이제 전국의 상황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우선 이제 좀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의도는 지금 제가 1969년생이니까 약 80년대 이제 후반에 20대 대학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정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한 36년, 37년 한국 사회 정치를 본 일에 지금처럼 국회가 난장판이 된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폭주, 야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의도 정치 좀 국회 상황 이런 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이같이 심각한 상황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네.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그 좌파 세력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다. 또 단순한 오만과 독주도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을 의원별로 지금 잇따라 아주 강력한 속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검사를 탄핵하겠다, 판사를 탄핵하겠다. 정말 전에 없는 무도한 지금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각은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어떤 서론,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또 판사 탄핵을 통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청까지 아예 해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인가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권한을 공소청에 넘기겠다. 또는 검찰청은 유지하되 기소 권한만 주고 수사 권한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좌파 세력이 접수하겠다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을 무척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의 위기 실종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체제 위기, 헌정 질서 위기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이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판사들의 경우에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판사도 탄핵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그런 법도 만들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정도면 정말로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할 정도의 초유의 상황인데 이 검사 탄핵, 실제 판사 어떤 이런 형사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조국 세력의 폭주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뚜렷한 목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호 장치가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저 무도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폭주를 멈춰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 거부권의 제대로 행사되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저 무도한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그러한 결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너무 점잖다 이런 비판도 좀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좀 야성,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야당으로 보면 야성이라든가 좀 싸우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어떤 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사리에 너무 이렇게 주눅들어서 하고 뭐 젠틀맨 기질 너무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것을 그런 야수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저쪽에서 거칠게 나오면 우리도 이제 거칠게 응답하는 그러한 이제 야성, 야수와 같은 그런 기질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치밀한 전략 아래 맞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국회 안에서 지금 대응을 보면 우리 당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략과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18개 위원장 중에 7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대목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우리의 대응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결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저쪽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하면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결을 하기 위해선 야성, 야수와 같은 기질도 중요하지만 전략 전술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 지난번 17일에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잇따른 총선에서 나타난 수도권 참패는 정치의 기본인 현장의 중요성을 망각한 결과다.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문제인식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네. 제가 지난 5년간 영등포 을 지역구에서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우리 당이 기본이 안 돼 있다. 현장에 대한 기본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기본이
크게 지금 부족한 상태다 그렇게 느꼈고요. 매사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시작이고 기본이 끝이다. 기본이 없는 특별함, 기본이 없는 화려함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소신인데요. 특히 우리 당의 경우 현장을 너무 오랜 세월 놓쳐왔다. 좌파 같은 경우는 우리 허연준 앵커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이른바 좌파 생태계를 현장에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시민, 뭐 이런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고 또 이제 국민 혈세를 받아서 돈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조직이 돌아가는 그러한 이른바 좌파 생태계가 유지돼 있지만 우리 우파 쪽,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구당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직화, 아무런 세력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바로 이 점이 결국 우리 총선에서 잇따라 수도권에서 패배한 것도 이러한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민심도 잘 듣는 거지만 현장에 실제로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가 있군요. 또 하나 제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당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소홀하다. 당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당원들을 찾고 평소에는 당원들을 홀대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홀대한다는 거니까 주로는 선거 때나 무슨 큰 행사 할 때 동원할 때만 쓰지 일반적으로는 당원이 실제 그 당의 주인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고 활동 거점을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또 제가 그 대안 예. 방안들을 말씀에 올리겠지만 지금 당원들에 대한 소홀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가 지역 현장에서 당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민주당 권리당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70만 명입니다. 서울만요? 예.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만 명입니다. 무려 7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뭐 몇 가지 보도를 통해서 제가 파악한 수치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당원 숫자도 적고 예. 또 당원들에 대한 대우 또 허심탄회한 소통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조직화, 현장을 조직화하고 세력화 더 나아가서 진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수도권 선거에서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당원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미 1대 7이면 이게 이제 싸움이 되겠습니까? 정당 같은 조직은 아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조직인데도 1대 7이네요. 제야에서 싸우는 건 말할 수 필요 없죠. 이제 광야에서 싸우는 거야 워낙 그 좌파들 오랜 기간 동안 문학이나 뭐 각 분야에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세력이 구축돼 있는데 정당 조직도 책임 당원도 1대 7이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 제가 또 박 위원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타깝게도 다시 계파 싸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설계와 대안 제시는 보이질 않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있다. 계파 싸움을 중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 일반적인 어느 곳이나 정당 안에서 이제 정파는 있을 수 있고 또 적정한 이제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계파 싸움이 그런 것이라고 보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진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 건가요? 물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황은 초비상 상황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계파 싸움은 어찌 보면 정치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양념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또 뭐 상당한 네. 흥미, 재미를 주는 그런 양념과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저희 당이 이 계파 싸움을 통해서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분열 양상으로 간다면 결국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과 조국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이재명과 조국 세력이 어떠한
계획, 어떠한 플랜을 짜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그러한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선 계파 싸움이 자칫 감정 대립과 분열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굉장히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7년인가요? 2007년 한나라당 제9차 전당대회 때 기억나시죠? 이명박, 박근혜 네. 두 사람 간의 어떤 극한 대립. 결국 그 극한 대립이 친박, 비박, 친이, 뭐 반이 뭐 이렇게 나눠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전당대회 때 제기된 의혹 등으로 인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 같은 전당대회 개파 싸움이 불행의 씨앗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만 그러한 불행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에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 간의 전당대회 대립 구도가 결국 분당으로 이어지는 이낙연 대표 결국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전당대회 상황을 우리가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싸울 땐 싸워서 뭐 그 계파 싸움 괜찮다 이렇게 볼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상황을 국가적 위기나 당내 위기 상황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를 하시는 이유나 최고위원이 많이 된다면 또 어떤 점에 좀 주력하실 계획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 꼭 해야만 되는 일.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문의 제목을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현장에 대한 기본, 저는 봉사의 힘을 결성하자 그 주장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좌파 생태계가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한번 국민들과 친화력 있는 혼연일체가 되는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보자. 현재 대한민국의 봉사 인력이 등록돼 있는 봉사 인력이 1,500만 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활동하는 봉사 인력은 한 200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지에서 묵묵하게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동고동락 함께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일부 저 주변 분들은 공약이 너무 소프트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반대 의견도 제시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봉사의 힘은 대단히 위대하다. 따라서 이 위대한 봉사의 힘을 우리 국민의힘에 도입해서 거당적인 봉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파의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보자. 좌파의 생태계가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선량한 생태계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새로운 아이템이네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이런 것에 관해서 중요한 그리고 얘기인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당원들에 대한 네. 혼연일체, 일체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매월 1일을 당원의 날로 제정하자. 그리고 당내 당원 소통국을 설치해서 당원들이 당원 동지들이 우리 당의 주인공임을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그러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의 어떤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주인이 되는 당원을 중시하는 그런 정당의 어떤 기본 체제 이런 걸 만들어가자는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원은 그냥 행사 때 동원하는 선거 때 잠깐 필요해서 써먹는 존재가 아니죠. 당이 살아가려면 당원들이 활동이 활발해야 되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당원이 가치와 자기 지향점들이 높아지고 합일점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당이 살려면 당원이 살아야 되죠.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당 대표 이제 출마자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러닝메이트 문제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당 대표들에 대해서 평가도 좀 얘기해 주시고 러닝메이트 고민하시는지 그 문제까지 한번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절박함, 그 절박함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번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당권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이냐.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고요. 제 철학적 소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힘 회생 재건 방안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과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짧게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원희룡 장관인가요? 원희룡 장관께서 당과 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한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는 낮은 상태지만 그래도 저희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친윤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친윤 세력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찌 됐든 느슨하고 이완된 형태지만 친윤 세력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친윤 세력들이 과연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런지 친윤 세력들의 의중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윤 세력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투표에서 과연 어떤 후보에게 힘이 쏠리게 될 것인가 하는 대목인데요. 당초 한동훈, 나경원 두 사람의 대결일 경우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후보까지 네 사람, 즉 4파전이 전개된다면 아마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결선 투표에서 나타날 합종 연행, 세력 연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 보시는군요. 예.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우리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님, 전국의 현안 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날 그 상황까지 좀 봤는데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오늘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도 좀 좋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말도 좋고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상황이 무척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거가 없는 앞으로의 2년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의 기본을 재건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작업이 정말 가열차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일궈놓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저 무도한 세력에게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 지키고 우리 당의 재건을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리라는 말씀 꼭 제가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님의 최고위원 출마 같이 박수와 응원을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필요한 공개적인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관련된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펜앤 초대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